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지혜가 다른 이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십 년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사람이 은퇴 후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한편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올해 57의 나이로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김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을 따라다니던 넓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선생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징들을 미리 암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4가지 위험 신호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망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문제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천몇 달은 마치 평생 고대하던 긴 휴가를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떠나는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찼던 수첩은 텅 비어갔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느낌,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외회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퇴직 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경제적 착각입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소비 습관은 현직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생활 수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계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아나 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제야 김 선생님은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지금부터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나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미리 마련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인간관계는 저절로 이어지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신기루처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깍듯하게 대하던 후배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그는 자신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외딴 섬이 되어갑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책은 직장 동료가 아닌 진짜 내 사람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함께 땀 흘리는 봉사활동 모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은퇴 전부터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몸은 나중에 챙겨도 되겠지라는 건강에 대한 방심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은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졌고 무기력함이 심해지면서 건강을 챙길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퇴직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요가 클래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의 뿌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무너지는 삶과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가르는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건강을 가꾸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꾸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멋진 설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지혜가 다른 이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십 년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사람이 은퇴 후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한편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올해 57의 나이로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김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을 따라다니던 넓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선생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징들을 미리 암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4가지 위험 신호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망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문제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천몇 달은 마치 평생 고대하던 긴 휴가를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떠나는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찼던 수첩은 텅 비어갔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느낌,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외회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퇴직 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경제적 착각입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소비 습관은 현직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생활 수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계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아나 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제야 김 선생님은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지금부터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나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미리 마련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인간관계는 저절로 이어지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신기루처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깍듯하게 대하던 후배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그는 자신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외딴 섬이 되어갑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책은 직장 동료가 아닌 진짜 내 사람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함께 땀 흘리는 봉사활동 모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은퇴 전부터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몸은 나중에 챙겨도 되겠지라는 건강에 대한 방심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은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졌고 무기력함이 심해지면서 건강을 챙길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퇴직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요가 클래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의 뿌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무너지는 삶과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가르는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건강을 가꾸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꾸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멋진 설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지혜가 다른 이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십 년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사람이 은퇴 후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한편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올해 57의 나이로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김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을 따라다니던 넓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선생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징들을 미리 암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4가지 위험 신호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망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문제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천몇 달은 마치 평생 고대하던 긴 휴가를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떠나는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찼던 수첩은 텅 비어갔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느낌,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외회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퇴직 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경제적 착각입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소비 습관은 현직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생활 수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계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아나 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제야 김 선생님은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지금부터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나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미리 마련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인간관계는 저절로 이어지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신기루처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깍듯하게 대하던 후배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그는 자신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외딴 섬이 되어갑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책은 직장 동료가 아닌 진짜 내 사람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함께 땀 흘리는 봉사활동 모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은퇴 전부터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몸은 나중에 챙겨도 되겠지라는 건강에 대한 방심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은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졌고 무기력함이 심해지면서 건강을 챙길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퇴직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요가 클래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의 뿌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무너지는 삶과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가르는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건강을 가꾸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꾸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멋진 설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지혜가 다른 이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십 년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사람이 은퇴 후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한편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올해 57의 나이로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김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을 따라다니던 넓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선생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징들을 미리 암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4가지 위험 신호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망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문제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천몇 달은 마치 평생 고대하던 긴 휴가를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떠나는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찼던 수첩은 텅 비어갔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느낌,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뇌의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퇴직 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경제적 착각입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소비 습관은 현직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생활 수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계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아나 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제야 김 선생님은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지금부터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나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미리 마련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인간관계는 저절로 이어지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신기루처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깍듯하게 대하던 후배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그는 자신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외딴섬이 되어갑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책은 직장 동료가 아닌 진짜 내 사람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함께 땀 흘리는 봉사활동 모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은퇴 전부터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몸은 나중에 챙겨도 되겠지라는 건강에 대한 방심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은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졌고 무기력함이 심해지면서 건강을 챙길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퇴직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요가 클래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의 뿌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무너지는 삶과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가르는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건강을 가꾸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꾸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멋진 설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지혜가 다른 이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십 년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사람이 은퇴 후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한편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올해 57의 나이로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김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을 따라다니던 넓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선생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징들을 미리 암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4가지 위험 신호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망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문제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천몇 달은 마치 평생 고대하던 긴 휴가를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떠나는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찼던 수첩은 텅 비어갔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느낌,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외회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퇴직 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경제적 착각입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소비 습관은 현직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생활 수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계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당신 아직도 우리가 돈 많은 줄 아나 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제야 김 선생님은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오자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지금부터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나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미리 마련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인간관계는 저절로 이어지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신기루처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깍듯하게 대하던 후배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들자 그는 자신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외딴 섬이 되어갑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책은 직장 동료가 아닌 진짜 내 사람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함께 땀 흘리는 봉사활동 모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은퇴 전부터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몸은 나중에 챙겨도 되겠지라는 건강에 대한 방심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몇천 보를 걸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체중은 10kg이나 늘었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졌고 무기력함이 심해지면서 건강을 챙길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퇴직 후에도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걷기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요가 클래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의 뿌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무너지는 삶과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가르는 차이는 결국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건강을 가꾸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일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꾸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멋진 설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의 미래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지혜가 다른 이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십 년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사람이 은퇴 후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한편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올해 57의 나이로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높은 연봉, 탄탄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김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을 따라다니던 넓은 인맥까지.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불과 1년,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한때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김 선생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징들을 미리 암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4가지 위험 신호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명망이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문제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천몇 달은 마치 평생 고대하던 긴 휴가를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족과 느긋하게 여행을 떠나는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찼던 수첩은 텅 비어갔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느낌,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은퇴가 놓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은퇴 전부터 일 없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뇌의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퇴직 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경제적 착각입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몇 달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두둑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나올 테니 적어도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정 수입은 사라졌지만 소비 습관은 현직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생활 수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